반갑습니다. 2022 수능 개념 정법 개념 요정의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4강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지난 1강, 2강, 3강까지는요. 정치와 법 그리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4강과 5강에서는요. 약간 같은 대단원 1단원이지만 약간 내용을 바꿔서 헌법이라는 거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랑 본격적으로 4강부터는 과연 헌법은 무엇이고 헌법의 기본 원리는 무엇이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 등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4강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랑 개념 디딤 미리 보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분명히 선생님이 헌법을 공부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집 사진을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 집을 만드는데 어디서부터 만들까요? 너무 질문이 광범위한가?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집을 만드는데 지붕부터 세울 수 있을까? 지붕을 이렇게 허공에다 두고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창문을 만들고 밑에다가 이렇게 바닥을 깔 수 있을까? 아니죠. 자, 우리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특히 뭐 전통 가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집을 만들려고 할 때에는요. 기본 틀이 되는 돌이 있었다라고 해요. 이 돌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요. 주춧돌이라고 불렀대요. 이 주춧돌을 밑에다 쌓아야지 이 집의 크기는 어느 정도겠구나. 이 집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집으로 하겠구나. 기둥은 이쯤에 오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전체 집이 특히 그 위로 갈수록 뭔가 국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국가를 만들 때에는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허공에 국가야 이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국가의 통치조직, 통치질서, 국민과 국가와 관련된 관계들을 미리 사전에 바닥에 싹 깔고 가야 돼요. 그 주춧돌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공부할 헌법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요거 한 번만 기억을 해주세요. 다시. 자, 우리 국가를 만드는데 국가의 근본이 되는 주춧돌 역할을 하는 법이 뭐다? 헌법이라고요. 이거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면서 선생님이랑 이번 시간에 공부할 개념 디딤 미리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헌법과 관련된 첫 번째 시간이에요. 자, 우리 4강이지만 헌법과 관련해서 처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헌법이 무엇인지를 볼 겁니다. 그리고 헌법이 과연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헌법이라는 걸 총체적으로 지도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 총체적으로 지도하는 원리를 우리는 헌법의 기본 원리라고 해요. 이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4강을 배우고 나면요. 출제 포인트 한번 살펴볼게요. 헌법의 기본 원리가 자주 출제되는데 이 문제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우리 앞에서 봤던 헌법의 의의와 기능은요. 사실은 단독으로는 잘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단독으로 나오는 부분은 뭐다? 헌법의 기본 원리이다. 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서 일단 우리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기 위해 선생님이랑 헌법의 의의와 기능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개념 디딤 옆으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개념 디딤입니다. 헌법의 의의와 기능이에요. 일단 헌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헌법이라고 하는 건요. 선생님 어디다 비유했다고요? 방금 전에 한 건데 한 1분 전에 어디다가 비유했다고요? 그렇죠. 집이 있으면은 집에 주춧돌에 비유를 했어요. 이러한 헌법은요. 결국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를 규정한 법입니다. 선생님 알겠어요. 결국에 근본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서 보장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국민의 기본권 보장하고 갑자기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원리는 왜 나오는 건가요? 라고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자, 일단 우리 헌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막 국민의 기본권들 이러이러한 권리가 있다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갑자기 국회, 행정부, 사법부 등등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즉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가 무엇인지가 나오는 거죠. 이 내용들이 나오는 이유는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근본이 되는 법에 국가 권력 행사가 어디에 있는 거고 이 기관은 어떤 국가 권력을 행사해야 되고 어디까지 행사를 해야 되는지가 안 적혀 있다면, 안 나와 있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겠죠. 왜? 권력이 막 무한대로 불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헌법에다가 미리 규정을 해두는 겁니다. 이러한 국가기관은 이러한 역할까지를 해야 돼. 이러한 권한을 통해서 다른 기구를 견제할 수 있어 라는 내용들을 쉽게 설명하면 적어두는 겁니다. 명문화시켜두는 겁니다. 헌법을 통해서 보장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결국 헌법은 어디다 비유했다? 주춧돌에 비유했다. 헌법은 무엇을 보장하기 위한 거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거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까지 규정한 게 바로 헌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엔 기본권, 국회, 행정부 이렇게 나뉜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 계속 오늘 1강, 2강, 3강 계속 넘어올 때마다 여러분한테 설명한 건데 이제 좀 대답하는 거 익숙해지셨죠?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은 계속 대답을 해주세요. 대답하면서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리는 겁니다. 다시 선생님 헌법 아까 어디에다가 비유했어요? 그렇죠. 주춧돌에다가 비유했어요. 따라서 헌법은 국가의 근본이 되는 근본법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을 설명할 건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삼각형 하나 그릴 거예요. 이 삼각형 법의 체계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우리 1강에서 공부했었던 거예요. 1강에서 법의 의미 공부할 때 했던 거였어요. 법은 사회 규범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런 규범이고 강제성이 있는 규범이고 마지막으로 단계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 했었어요. 그 단계적 구조에서 맨 위에 오는 법이 뭐라고 했었죠? 헌법이라고 했었죠. 따라서 헌법은 법 체계에서 가장 상위에 놓이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최고의 법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즉 헌법은 다른 모든 법령의 제정과 해석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헌법의 의미 그리고 헌법이 어떤 법인지까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헌법 의미의 변천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뭘 알아볼 거라고요? 헌법 의미의 변천에 대해서 알아볼 거라고요. 헌법 의미들이 조금 바뀌어 왔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고유한 의미의 헌법입니다. 자,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요. 여러분이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국가가 처음 만들어질 때예요. 국가가 처음 만들어질 때 있었던 헌법은요. 무엇을 딱 먼저 규정했을까요?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주로 국가의 통치 조직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규정했습니다. 왜? 일단 국가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국가의 통치 조직들을 먼저 헌법으로 적어두기 시작한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고유한 의미 헌법은 주로 무엇을 다루고 있다? 국가 통치 조직을 이유로 국가 기관 간의 상호 관계, 권한 등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고유한 의미의 헌법 이후에는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근대 입헌주의 헌법. 얘들아, 선생님 여기다 동그라미 해볼게. 근데 이거 내가 2강이랑 3강 이어가면서 설명했던 거였어요. 우리 앞으로 정치화법을 공부하면서 근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다. 근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여러분은 어떤 정치 사건, 정치적 사건, 역사적 사건 기억해야 된다? 네 글자. 근대 나오면 시민혁명 기다려야 된다. 시민혁명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떠올려야 된다고요. 자, 우리 시민혁명 한번 떠올려보세요. 시민혁명 뭐였죠? 시민이 절대왕정을 타도한 정치적 변혁이었어요. 결국 국가 너 더 이상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 내 삶에 간섭하지 마.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요구했던 거였죠. 자, 우리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는요. 인권 보장이 명문화되기 시작합니다. 즉, 우리는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권리가 있어. 이러한 인권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보장받자라고 하는 의미로 인권의 보장을 헌법에 명문화시켜둡니다. 어떻게 해요? 기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 이제 한 단계만 더 나가볼게요. 선생님 아까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요. 결국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막 추구했다라고 했어요. 절대왕정, 국가, 더 이상 내 삶엔 뭐라고 하지 마. 이제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하는 자유권을 중심으로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을 우리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완전히 새롭게 하는 내용은 거의 없어요. 우리 요 근대라는 단어를 통해서 다 유추했던 겁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단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마지막 단계는요, 현대복지국가의 헌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현대복지국가의 헌법이 나오게 된 발생 배경은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문제점들이 발생했어요.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졌어요.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그 안에서 경제적 약자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었던 겁니다. 선생님 이거 2강, 3강에서 특히 한번 강조했던 내용인데요. 자, 우리 경제적 약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요. 왜요? 예를 들어서 힘이 센 사장님이 그냥 힘이 약한 노동자들에게 돈을 안 주기도 해요. 임금을 안 줘요. 노동을 그냥 부려먹기도 해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국가는 개입하지 않았었죠. 그래도 어떤 일도 있었을까요? 내 주변에 환경이 더러워. 내 주변에 막 학교도 없어. 교통도 불편해. 이에 대해서 그 어떤 국가도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이러한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바로 현대복지국가의 헌법입니다. 결국 현대복지국가의 헌법은요, 모든 인간의 인간다운 삶의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복지국가헌법에서는요, 어떤 기본권, 특히 사회권을 바탕으로 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한 번 더요. 결국에 사회권을 바탕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걸 바로 우리는 현대복지국가헌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헌법의 의미 변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내용으로는요, 헌법의 기능 그냥 가볍게 알아볼게요. 헌법의 기능은요, 최고 규범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뭐 최고 규범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위에서 봤던 내용하고 조금 연결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조직 수권 규범이다 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우리 조직 수권 규범이라고 하는 거는요, 국가 조직의 권한을 상장 수여식 할 때 그 숫자예요. 조직에 권한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헌법에는요, 국가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들이 규정되어 있다라고 했었죠. 쉽게 국회, 행정부, 사법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적어놓은 거예요. 각각의 권한이 무엇인지를 부여하는 기능들을 우리는 헌법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 헌법의 기능에 대해서는요, 조금 더 빈칸 채우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가 헌법의 의의와 기능이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봤던 내용들 이제 선생님이랑 빈칸 채워가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교재에 헌법의 의미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이 뭐라고요?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조직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어떤 법? 국가의 최고법이자 근본이 되는 기본법이다. 주춧돌 생각하자라고 했었죠. 이게 바로 헌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어떤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는지도 간단하게 살펴봤었고요. 자, 이제 우리 헌법 의미의 변천 한번 해볼게요. 헌법 의미의 변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자고요? 고유한 의미의 헌법에서 근대 입헌주의 헌법으로,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 현대 복지국가 헌법으로 요 흐름으로 기억하자라고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요, 국가 통치 기관을 조직하고 구성하고 이들 기관의 권한과 상호 관계 등을 규정한 법입니다. 즉,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란 처음에 국가가 만들어질 때 통치 질서의 기본을 확립하고자 하는 법이다 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이후에 여러분 일단은요, 요 문장에다가 밑줄 한 번만 쳐놓을래요? 선생님이 나중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정리해줄게. 일단 밑줄만 쳐봐요. 자, 국가 통치기관의 존재 및 설립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이렇게 선생님처럼 하나만 표시해주세요. 이거 왜 표시했는지 여기까지 하고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요,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근본 규범이에요. 어떤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근대예요. 근대라고 하는 거는 시민혁명, 국가로부터의 자유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권을 중심으로. 되셨나요?
어렵지 않았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 현대복지국가헌법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 현대복지국가헌법으로 나아가게 된 계기는 무엇이다?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복지국가헌법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자, 결국에 현대복지국가헌법은요, 국가 권력의 정책적, 제도적 노력까지 모두 다 포함하는 겁니다. 무엇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이런 노력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즉,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결국 무엇을 보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장하려고 하는 거죠?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 특히 사회권과 관련된 사회권적 기본권을 보장하여 복지국가 이념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를 바로 현대 복지국가의 헌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밑줄을 쳐자라고 했었죠. 여기다 밑줄 한번 쳐보자라고 한 이유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앞에다가 살짝 미리 넘버링을 해놨어요. 1번, 2번, 3번이라고 적어놨었는데요. 여러분이 오해하기 딱 쉬운 게 고유한 의미의 헌법 다음에 얘가 사라지고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 남았다.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 사라지고 현대 복지국가 헌법이 남았다. 라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그 오해를 가지고 만약에 뭐 사실 여기서 자주 출제되는 편은 아니지만 수능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이 부분을 자주 건드립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는요. 국가 통치기관과 관련된 내용 없을까요? 아니요, 있어요. 국가 통치기관의 존재 및 설립 근거 돼요. 자, 그렇다면요. 현대복지국가 헌법에는 국가 통치조직과 관련된 내용 있을까요? 있어요. 자유권 등등과 관련된 내용 있을까요? 있어요. 결국에 조금 도식화시켜보면요. 이겁니다. 고유한 의미의 헌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 있는 거고요.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 한 단계 또 나아가서 현대 복지국가의 헌법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따라서 얘가 사라지고 얘만 남고 얘가 사라지고 얘만 남는 구조가 아니라 밑으로 내려갈수록 쉬운 표현으로는 좀 축적된다.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는 계승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고유한 의미의 헌법보다 얘 받고 근대 입헌주의 헌법, 근대 입헌주의 헌법까지 받아서 현대 복지국가의 헌법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시 뒤에 대표 문항 분석에서 관련된 선지 한번 보면서 또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요. 헌법의 의의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 헌법의 의의는요. 어렵진 않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 국가의 법 체계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우리 기억나시죠? 단계적 구조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최고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요. 모든 법령의 제정 근거인 동시에 법령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이나 국가 권력 작용 등은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겠죠.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민주주의는요. 입헌주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즉 헌법을 기반으로 국가 권력을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입헌주의다. 뭐다? 헌법에 입각한 통치다. 국가 권력 통제를 무엇에 입각해서? 헌법에 입각해서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민주주의와 연결시킬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 헌법의 의의 중에서 막 어렵지는 않았지만 특히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가장 상위에 있는 최고법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헌법의 기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헌법의 기능은 내신 시험에서는 조금 뭐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수능에서는 단독으로 나온 적은 정말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헌법의 기능 정말 가볍게 의미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기능입니다. 이렇게 적어볼게요. 국가의 창설이에요. 헌법은요, 정치적 공동체인 국가를 창설하기 위한 토대가 됩니다. 쉽게 우리 아까 사진 생각해 보세요. 국가 권력은요, 헌법을 토대로 조직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첫 번째, 국가의 창설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 생활을 주도합니다. 헌법은 정치적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의
기준이 되는 거죠. 왜? 국가의 근본법이면서 최고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관련해서 정치 생활을 주도한다라고 하는 기능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국민적 합의 도출. 자, 헌법을 통해서요, 국민의 합의된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에 이런 내용 있죠? 우리 배웠던 내용이에요. 국민투표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요. 헌법을 개정하려고 할 때에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개정할 수 있는 겁니다. 즉, 헌법은 국민의 합의된 의사로서 사회통합의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은요, 한 국가 체계 속에서 우리 이거 봤던 내용이에요. 최고의 단계에 위치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모든 법령의 제정과 해석의 근거이며 법령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법 체계에서 가장 상위에 존재한다. 최고 규범이다. 다섯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은요, 국가 통치 조직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거 선생님이랑 개념 디딤에서 정리했던 겁니다. 바로 국가 통치 조직에 권한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조직 수권 규범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숫자가 어떤 숫자라고요? 상장 수여식 할 때 준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내용입니다. 헌법은요, 국가 권력의 분립과 권력기관 상호 견제를 통해 권력을 제한합니다. 쉽게 우리 나중에 2단원 가서 국가 통치 조직과 관련된 내용 할 때 보겠지만 헌법에 서로 국가기관들을 견제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국가 권력의 분립과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권력 제한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헌법의 기능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헌법의 기능을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이건 그냥 정말 솔직히 쉽게 넘어가셔도 돼요. 가볍게. 자, 우리 가볍게 넘어가지만 한 요 정도는 기억을 해주세요. 헌법은 최고 규범이다. 그리고 두 번째, 조직의 권한을 부여하는 조직 수권 규범이다. 라고 하는 정도로 포인트 잡아주시고요. 여기는